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요 제목에 들어가는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걸 쓰면 좋겠죠. 네, 안녕하세요. 스터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포토피아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뭔가를 창작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, 실제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몇 회 나눠서 할 거예요.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, 당장 메뉴 설명이나 해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.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. 세상에는 그 2D 디자인 관련 툴이 굉장히 많은데요. 잘 아시다시피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천하통일을 한 지 오래됐죠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인터라든지 페인트샵, 어피니티 포토, 김프, 픽슬러, 메디방 페인트, 크리타, 포토스케이프 굉장히 많네요. 그런데 위에 말한 것 중에 거의 절반은 디자인이나 사진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드로잉 있죠. 그림 그리는 거. 그런 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드로잉 쪽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,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. 그런데 이 디자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, 그리고 포토피아나 어피니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감이라든지 경험을 조금 쌓으면 충분히 디자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주위의 지인들한테 말할 때도 기초를 배운 다음에 따라하고 싶은 거 배너 약 한 30개 정도만 따라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그럼 웹 디자인에 대한 감이 실제로 좀 올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.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목표가 포토샵의 포자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기초와 응용 강좌를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배너라든지 팝업 아니면 사진 수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었어요. 이렇게 포토피아 과정이 끝나면 포토샵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럼 포토샵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서 포토피아에서 조금 버거웠던 다양한 그 작업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해볼 생각이긴 한데 조만간이 되겠죠.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 폰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폰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? 쉽게 말하면 글꼴인데요. 보통 문자를 입력하고 배치할 때 이쁜 것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폰트를 사용할 때 알면 좋은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틀려서 제가 얘기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. 첫 번째, 디자인 컨셉과 분위기에 맞는 폰트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. 지금 오른쪽 위에 도시의 야경이라고 한글로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폰트는 한방눈체라고 개인이나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무료 폰트거든요.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고딕 계열 폰트로 되어 있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 한방눈체, 필기체 같기도 하고 명조체 같기도 하고.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더 좋으세요? 지금 보이시는 이 도시의 야경 한방눈체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운치가 있죠. 보통 배너라든지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딕체로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이 사진 분위기에 맞는 이런 폰트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은 보시기 어떠세요? 네, 이런 거에다가 투명도를 좀 낮춰도 될 거고, 글자의 크기를 각자 다르게 해도 될 거고, 어쨌든 여기서는 제목을 무조건 고딕으로 쓰기보다는 컨셉에 맞는 적당한 폰트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,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. 자, 그리고 제목이냐 본문이냐에 따라서 어떤 폰트를 쓰느냐도 느낌이 확 틀려요. 네, 또 샘플 하나 불러갖고 왔는데요. 제가 그냥 대충 하나 만들어 본 건데, 자, 위쪽에 보면 고딕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서브 타이틀 쪽에 이게 나눔 명조체거든요. 자, 보통 배너라든지 어떤 포스터처럼 한 번에 뭔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보통 고딕 계열을 많이 쓰기는 해요. 지금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고딕체를 썼거든요. 네, 나눔 고딕체예요. 나눔 시리즈 알죠? 네이버에서 뿌리는. 그래서 이 고딕체를 제가 필기체로 한번 바꿔볼게요. 보세요. 이렇게 나눔펜으로 바꿔봤는데요. 어떠세요? 물론 컨셉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필기체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필기체보다는 고딕이 뭔가를 전달할 때 조금 느낌이 좋지 않나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꼭 고딕을 안 써도 명조체라든지 느낌 있는 그런 걸 좀 써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제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딕을 많이 쓴다는 거.
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요 제목에 들어가는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걸 쓰면 좋겠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께를 많이 주지 않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노토 산스 시리즈, 그리고 뭐 나눔 고딕, 나눔 바른 고딕도 또 따로 있고요. 그리고 배달민족, 야놀자, 티몬 이런 것들이 약간 제목이 두꺼운 폰트들이 있어요. 그리고 서브용으로는 뭐 나눔 펜 시리즈, 더 페이스, 미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자, 그래서 결론은 제목처럼 조금 신뢰가 가야 하는 것들은 고딕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. 그 외에 서브 타이틀이라든지 뭐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 명조나 조금 느낌 있는 손글씨체를 좀 쓰기도 한다는 거. 자, 그리고 세 번째, 너무 많은 폰트를 쓰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고 난잡해 보일 수 있어요. 폰트를 3개 이상은 쓰지 않는 걸 보통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폰트 자체가 개수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딱 2개만 쓴 거예요. 위쪽이 나눔 고딕 시리즈일 거예요, 아마. 나눔 고딕 시리즈. 네, 그리고 아래쪽이 아까 얘기했던 한방눈체, 그걸 써서 적정하게 디자인 작업을 한 거예요. 위쪽은 제가 그림자를 좀 따로 준 거고요. 이렇게 아래쪽도 별도로 작업을 해서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. 근데 결론은 이쁘다고 폰트를 막 덕지덕지 너무 많이 붙이면 꼭 전단지 같은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가급적 폰트는 3개 이상은 쓰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네, 그리고 네 번째, 자간과 행간 그리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조금 예쁜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물론 폰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나눔 고딕 시리즈 있잖아요. 그거는 자간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. 그게 가독성이 조금 좋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. 그리고 뭐 중요한 단어는 두께라든지 크기 그리고 색상 같은 거를 통해서 좀 구별을 하면 좋고요. 자, 이 폰트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T를 눌러서 트래킹 있죠. 요게 이제 폰트의 그 간격을 조금 바꿔주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조금 벌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폰트 도시를 이 도시만 조금 키워볼게요. 네, 뭐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키운 상태에서 의자만 글자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한다든지 뭐 지금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막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간이라든지 글자의 크기, 뭐 색상 같은 거 그런 거를 변경을 주면서 네, 이런 식으로 느낌을 조금 바꿔줘도 확 눈에 띄거든요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, 자, 배경과의 조화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자, 배경 자체가 이렇게 조금 어둡잖아요. 그래서 제가 글꼴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냥 흰색으로만 이렇게 통일을 한 건데, 만약에 배경도 어두운데 이 글자도 어두운 톤으로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. 보이지가 않죠.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그런데 배경도 어두운 톤인데 나는 꼭 어두운 톤으로 써야 되겠다. 그럴 경우에는 이 특수 효과를 조금 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웃그로우 요걸 하면 그나마 조금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. 네,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. 그리고 제가 샘플을 준비를 안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텍스트 외에 디자인 소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 이렇게 텍스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. 언뜻 생각난 건데 텍스트 옆에 디자인 소스라고 하긴 뭐한데 조금 살짝 꾸며볼게요. 언뜻 생각난 게 이 라인을 좀 추가하면 예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급하게 막 즉흥적으로 떠오른 이런 작업을 한 거거든요. 이렇게 꼭 텍스트만 입력하지 말고 텍스트 옆에다가 적절하게 섞으면은 그런 느낌 있는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,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. 네, 이렇게 6가지, 7가지 초보자분들이 작업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려 봤는데요.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니 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포토피아가 워낙 마이너틱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리고 유튜브에는 쟁쟁한 포토샵 강좌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 중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 강좌를 찾아서 보는 분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
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한 몇 개 찍고 말겠거니 처음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어쨌든 아마 꾸준히 보시고 따라하다 보시면 스스로 깜짝 놀라는 날이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 이 강좌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작업 시에 꼭 알아야 하는 폰트 관련 공식을 몇 가지 알려드렸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색상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. 아니면 중간에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에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고요. 고맙습니다. 슈터디였습니다.